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일 목요일이고요. 어젯밤에 연준 FOMC 5월 회의가 열렸습니다. 증시의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 이제 주가가 배라면 배를 띄우는 거는 바닷물의 높이죠. 혹은 뭐 정치로 치면 군주는 배고 옛날 그 중국의 파부침주라고 이제 민심이 바닷물이죠. 이제 어쨌든 자산시장에서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 유동성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이 연준의 어떤 금리에 관련이 있죠. 근데 저는 연준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은 세상 평균치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평균치보다가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연준의 금리랑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연준의 금리 결정이 금과 옥조인 자산도 하나가 꼭 있죠.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은 금리 결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5월 FOMC 성명 전문이에요. 전문인데 뭐 이걸 다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요약하자면 기대했던 것보다가 인플레이션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미국의 고용이 의외로 견조하고 경제 상황도 의외로 괜찮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고 요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도 그랬어요. 파월이 그러면 원래 중에 금리 인하는 없는 거냐 이랬더니 아주 시니컬하게 지표를 봐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준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지만 독립적으로 정책을 최종 결정하지 않고 매크로 지표 따라서 결정하는 거수기 같은 거예요. 물가는 연준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2%가 인플레이션 목표치고 연준이 목표하는 미국 경제 성장은 1.5에서 2 정도. 그러면 3.5 정도가 되고 그럼 기준금리를 3%대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걸 아주 골디락스로 여기는 연준의 정책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번 연준의 이사회에서는 시장이 모두 기대했던 것처럼 금리를 동결했고 5.25에서 5.5를 유지시켰고 그 대신에 시장을 향해서 선물을 하나 줬어. 지금까지 QT를 계속 해왔거든요. 대차대조표 축소, 곧 채권 시장에 있는 자산 시장에 있는 채권을 자꾸만 자기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동성을 해소해 왔어요. 그걸 매월 950억 달러치 하던 거를 국채에 한해서 350억을 줄였어요. 그래서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 다 해서 합해서 950억 달러를 긴축하던 거를 양적 긴축하던 걸 600억 달러로 줄였어요. 그럼 350억 달러가 줄었던 거예요. 최근 들어서 700억 달러면 구글이 1년 동안 자사주 사겠다고 발표한 거랑 똑같은 금액이죠. 2달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발표될 때 그 시장 움직임을 지켜봤었거든요. 막 주가가 막 순식간에 나스닥하고 다우가 1%까지 올랐어요. 쫙 랠리를 하다가 요거 발표 그러고 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기자회견. 그냥 원래 금리 인하하냐 할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또 뭐 그건 지켜봐야죠.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근데 다 저는 부질 없다고 생각해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정확한 펀더멘탈이지만 전체 평균치의 금리가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금리가 펀더멘탈이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들은 평균치를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되면 이제 제가 4월, 5월 시장을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보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게 계획대로 안 가요.
1, 2월에 계획을 세우고 연준도 계획을 세우고 경제학자들도 전망을 하고 그리고 3, 4월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다가 4월, 5월까지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머 연초의 계획이 아닌가 봐 이래서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던 계획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4월, 5월, 6월쯤 돼요. 그러다가 이제 6월쯤 뭐 들어가고 여름 시즌 되면 또 미국 시장이 또 한번 할날 타오르고 이런 계절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요 와중에서도 기업별로 실적을 좋게 발표한 기업들, 가령 퀄컴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den통, 억울하게 똑같이 자본적 지출을 늘린다 그러는데 실적 발표일이 제일 먼저 했던 이유로 억울하게 오점하던 기업들도 메타도 다시 반등하고 있고 똑같은 또 반도체 회사들도 실적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높낮이를 달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FOMC에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만 많이 올라갈 때 시장은 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트레이딩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올라가면 좀 주시라고 그러면 들어놓고 나면 내려오면 다시 또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재매수를 하거나 보유할 수도 있고 내가 시장 잘 맞췄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투자의 자세가 달라지죠. 밝아지고 그런 거라서 그런 작은 그 헤어컷하고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고 탐욕을 절제하는 이런 운용은 꼭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가만히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매크로 지표가 나오거나 FOMC가 있을 때가 주간으로 보든 월간으로 보든 그때가 저점일 때가 많아요. 미리 선반영 걱정하는 거죠. 더구나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의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이번 FOMC에 대해서 아주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당연히 매파일 거라고 다들 얘기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미국 경제 자체가 이번에 GDP는 좀 쇼크가 나왔잖아요. GDP가 쇼크가 나왔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금리 향방에 대해서 뭐 인상한다 여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를 얘기하고요. 한 가지 이채로운 거는 고용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 민간 고용 지표 나왔죠. 18만 명 예상했는데 19만 명대로 나왔으니까 1만 명 이상 나왔는데 저는 그 고용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국이 참 부럽다는 생각. 이슬람권이 됐든 중국권이 됐든 남미권이 됐든 히스패닉계 온 세상에서 인도 전부 다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더구나 최근에 미국에 유입되는 인구의 한 60%는 진짜 고급 교육을 받은 분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의 노동 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노동 구조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원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부럽고 결론적으로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